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포스코 DX에 대해서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DX는요, 포스코 그룹에 속해 있죠.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뭐, 포스코 DX가 포스코 그룹의 두뇌를 담당한다, 어쩌고 저쩌고. 일단, 개소리입니다.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자, 포스코 DX가 시세를 내기 시작한 건 3월 달부터입니다. 3월 달에 대략 7,200원부터 18,000원까지 2.5배 상승이 나왔는데, 자, 잘 보세요. 7월 달 들어서 4월 달에 형성했었던 고가를 넘어서요. 18,000원부터 45,000원까지 대략 3배가 추가적으로 더 올랐습니다. 자, 여기서 봐야 될 건 포스코 DX의 시가총액이에요. 그리고 포스코 DX는요, 원래부터 로봇주로 분류를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로봇주가 올해 들어서 언제 상승을 했죠? 23년 1월, 그리고 2월, 그리고 3월 달까지입니다. 이때쯤 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렇고요. 로봇 관련주들은 물론 로봇 관련돼서도 분야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식시장에서의 강세를 보이는 그 강세 중에서도 특히나 3배, 4배, 5배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은요, 모두 다 그룹화되어 있습니다. 그 그룹화되어 있다는 게 흔히 얘기하는 테마나 섹터, 조금 더 광범위하게 보면 업종,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일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자금이 집중되기 때문이에요. 자, 요 내용을 가지고 제가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포스코 DX가 상승한 이유는 2차 전지도 아니고요. 로봇도 아닙니다. 단지 포스코 그룹 내에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포스코 그룹이 왜 올랐을까요? 포스코 홀딩스가 있고요. 그리고 퓨처엠이 있죠. 왜 올랐을까요? 2차 전지 소재 산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직 계열화에 성공하면서 굉장히 이런 원가 측면이나 그리고 생산 능력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뛰어난 이런 구조를 갖춰놨죠. 자, 그런데 포스코 DX는요, 그런 것하고는 사실상은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시세가 나온 이유는요, 포스코 그룹의 시세가 발생을 했고, 그로 인한 영향을 받은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4조 7천억입니다. 자, 그리고 4조 7천억의 실적을 보자면요, 올해 예상치가 1,200억이에요. 그쵸? 그리고 22년도의 확정치가 650억입니다. 그쵸? 만약에 포스코 DX가 실적으로 인한 모멘텀을 받고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포스코 DX의 4조 5천억은 비쌉니다. 네. 자, 단순하게 밸류에이션을 하더라도요. 지금 현재 이익률 기준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 나와 있는 9천억, 8천억, 1조 1천억, 1조 5천억 이런 정도의 물론 23년도는 예상치지만 이 내용은요. 모두 다 포스코 그룹 내에서 소화가 가능한 그런 실적입니다. 자, 그렇다는 건 포스코 DX를 가지고 2차 전지와 연결시켜서 보는 그런 매매는 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 잘 들으세요. 포스코 DX가 움직이는 이유는 로봇도 아니고 2차 전지 때문도 아닙니다. 약간 광범위하게 볼게요. 그렇게 봤을 때 2차 전지라고 볼 수 있겠죠. 왜? 포스코 그룹하고 항상 같이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 번 더 엮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잘 보세요. 포스코 퓨처엠은 조정을 받더라도요, 다시 상승이 나옵니다. 왜? 실적이 받쳐줄 테니까. 홀딩스도 마찬가지겠죠. 그쵸? 그런데 포스코 DX는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주가는 이미 4조 5천억까지 큰 폭으로 올해 들어서 대략 한 3개월 정도 만에 대여섯 배 상승이 나왔는데 실적의 상승이 흑자 전환한 것 대비해서 예상된 실적이 여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미 4조 5천억에 대한 평가로 주가 상승은 끝날 수 있다. 하지만요.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이게 본질적인 내용이긴 합니다. 근데 하루 거래가 3,500억씩 이렇게 들어옵니다. 근데 보통 1조 이상의 거래를 만들어냅니다. 그쵸? 시세가 나올 때. 그러면 3,500억의 거래는 포스코 DX 기준에서 그렇게 많이 터진 거래가 아닌 거예요. 물론, 자, 지분 구조를 한번 볼게요. 여기 포스코 홀딩스에서 66%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유통되는 물량이 35% 정도밖에 안 돼요. 계산하기 쉽게 30% 잡겠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도 계산하기 쉽게 5조로 잡을게요. 그쵸? 여기서 30%면 1조 5천억이 지금 상승이 나왔을 때 유통되는 주식의 가격이에요. 근데 여기서 3천억의 거래라는 건 이미 시세 구간에 붙어서 나온 거래 기준에서는 낮지만 높은 거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팔아먹고 나올 수 있다. 즉 회수가 쉽다. 작전하기 좋다는 이야기겠죠. 그렇죠? 그만큼 고점에서 매물이 나오겠지만 지금과 같이 2차 전지의 모멘텀이 시장에 빵 때리면서 그 시세가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었을 때는
포스코 DX로는 세력들이 할 수 있는 액션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자, 그러면 답 나왔죠? 포스코 DX로 45,000원에 대한 고가 돌파를 공략하면서 2차 전지를 앞세워서 포스코 그룹 이런 시나리오를 만들지 마라. 절대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식시장에서는 상승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만약에 잘 보세요. 포스코 DX가 올해부터 상승을 시작해서 10배 올랐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만원부터 10만원 가는 거죠. 그런 기간이 1년이 걸렸다고 쳐보겠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이거를 주봉으로 돌려서 보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상승이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시세가 발생했었던 그 시간은 상승, 그리고 매물 소화 조정, 그리고 매물 소화 과정, 그리고 또 재상승 이런 구간을 계속해서 거치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런 급등세를 보이는 종목들은 조정 없이 갈 수가 없고 조정이 끝나면 다시 재돌파하는 구간을 겪어야 되고요. 그리고 재돌파하는 구간 이후에는 반드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 개인적인 기준에서 포스코 DX는 이제 다중고점을 형성할 수 있는, 즉 쌍봉을 만들 수 있는 구간에 들어갈 거예요. 즉 오른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충분히 20에서 30% 정도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요, 무조건 가격 전략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가격 전략은 보유 전략으로 연결되는데, 이 보유 전략은요, 잘 들으세요. 단기 보유 전략으로 무조건 만들어 놔야 됩니다. 왜 단기 보유 전략이 되어야 되느냐? 주식의 시세가 이렇게 급등락하기 때문이고, 내가 잘못 잡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30-40% 물리는 건 1도 아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가격. 그리고 두 번째는 보유 전략. 하지만 보유 전략이 뭐여야 돼요? 단기 보유 전략. 왜? 투자 심리. 이 3박자가 갖춰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장기적인 수익 모델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5배, 10배, 또는 2배 이런 수익을 노리고 들어가는 건 사실상 큰 돈을 못 넣죠. 그쵸? 기간 투자를 해야 된다고 기본적인 베이스에 깔려 있으니까. 자, 그런데요.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는 게 5배, 10배, 100배를 먹어서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왜? 시간 투자에 따른 비용의 투입, 즉 인풋이 적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는 건 주식시장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20%, 30%, 적게는 10%, 더 적게는 5% 이런 류의 수익들이 계좌에서 계속적으로 발생할 때 진짜 주식으로 벌 수 있는 장기적인 수익 모델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포스코 DX는 다중고점, 즉 쌍봉 구간을 무조건 만들 거기 때문에, 쌍봉 구간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을 갖춰놨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가격이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제가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왔는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포스코 DX와 같은 신고가 구간에 활용할 수 있는 기법과 그리고 검색기를 준비를 했으니까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서 포스코 DX에 대한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신고가 구간에 활용할 수 있는 검색기와 기법까지 모든 분들이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자, 제가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3년 하반기에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대시세 종목은 단타를 하기 어렵다거나 그리고 실제로 단타로는 큰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장기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어중간한 종목을 사고 팔고 해봐야 손절폭만 지속적으로 쌓이고요. 큰 돈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실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그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그 한 종목은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였죠. 에코프로를 포함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대시세 종목에는 공통점이 3가지가 존재합니다. 세력들이 5년 이상 꾸준하게 매집을 진행하는 부분이 나와야 되고요. 상승을 시작했을 때 2개월간 상승 구간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2개월이라고 정확하게 발생이 안 될 수는 있지만 실제 시세가 시작한 이후에는요, 2개월, 아무리 길어도 4개월을 넘기면 시세가 유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였죠. 자, 에코프로가 8배가 상승하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2달 반이 걸렸습니다. 여기에 확실한 재료와 상승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에코프로도 확실한 모멘텀과 상승 재료가 있었는데 친환경, 그리고 친환경으로 가기 위한 도구라고 볼 수 있는 전기차입니다. 에코프로에서 만드는 양극재, 이 배터리 소재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가 됩니다. 당연히 확실한 재료와 상승 모멘텀일 수밖에 없겠죠. 이 모든 부분이 다 수렴했을 때 에코프로처럼 2개월 만에 상승세가 8배가 발생을 한 겁니다. 이 조건들을 모두 수렴한 상태에서 2월 7일 날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 에코프로 17만원 이하에서 매수가 들어갔고요. 목표가는
50만 원 이상에서부터 자율적으로 매도 구간을 잡아드린 거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 이상이라는 기준은요. 52주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시세의 폭이나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2023년 하반기에는 이 섹터 내에서 어디에서 대시세 종목이 발생을 할까요? 한 가지 키워드가 필요한데 연관성입니다. 연관성이라는 건 올해 강세를 보였던 종목과 연관돼 있어야 돼요. 그 연관돼 있는 건 대시세 종목이었던 에코프로, 2차 전지죠. 여기서 친환경이라는 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다른 종목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엔 52주 신고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아직 삼성전자의 실적 회복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4차 산업은 아직 조금 멀죠. 자, 그래서 최근에 이런 내용들의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과 관련돼서 21년도부터 시세가 한번 발생을 했는데 이 구간은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으로 보셔야 되고 지금은요. 룰목 형성 과정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다가 에코프로 시세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연관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2023년 하반기에는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시세 종목을 공략할 때가 됐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내용처럼 2023년 하반기 대시세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종목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한테 공유를 해 드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준비해온 사람 성의를 생각해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대시세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모든 분들이 2023년 하반기에 대시세 종목을 같이 공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대시세 종목 말고도 나는 주식을 배우고 싶다.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직접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가 종목 중에 대시세 종목을 분류하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추적을 어떤 종목을 위주로 해야 되냐, 어떤 신고가를 찾아야 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신고가 종목만 검색해서 추적할 수 있게 검색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시장이 4월부터 꺾였기 때문에 5월달에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를 실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5월 1일 검색한 결과고 보유기간은 2주, 그리고 상승 종목 비율은 100%, 시장 대비 수익률은 코스피 14%, 코스닥 16.87%가 나왔습니다. 검색기에 포착돼서 추적해야 되는 종목은 유니온 머터리얼이고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5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으로 잡았었던 2주 동안의 수익률은 13%가 나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상승 종목 비율도 아니고 몇 종목이 나왔는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 이파를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 대비 수익률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는 시장 대비 수익률만큼만 강세를 보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상승 종목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로 5월 1일 날 수익이 유니온 머터리얼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57%가 나온 거죠. 그 다음 5월 8일 날입니다. 5월 8일 보이시죠? 보유기간 2주 찍혀 있고 상승 종목 비율은 71%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코스피 대비해서 9%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는 10%입니다. 이렇게 높게 잡힌 건요. 코스닥이 하락했다는 거고 코스닥이 하락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세를 보인 종목들을 보면요. 아진산업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루닛은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대원강업도 분명히 보이시죠 여기? 시세 1파 형성하고 2파 시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건 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믿어야 될 건 돈 말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5월 15일 날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신고가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크게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제너셈, JVM,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휴메딕스, 최근에 바이오나 미용 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보이는데 클래시스도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고 인성정보는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5월 22일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대비 수익률이 3%대로 높아요. 그리고 실리콘2 화장품이죠. 한국전자금융은 제가 이번 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올도 강세를 보였죠. 23%. 그리고 인성정보
전주에 포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적했다면 인성 정보를 매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에코바이오 17%, 그리고 잉글 우드랩,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한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 종목은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미국향 매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잉글 우드랩과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이죠. 잉글 우드랩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시장에서 고가에 물릴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29일 상승 종목 비율이 88%인데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기간 초과가 떴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마이크론 보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 여기 보이죠? 벤티움, 치과 쪽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조선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밑에 삼성중공업이 보이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의료기기, 미용 쪽이죠.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검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검색기 이외에 어떤 식으로 장중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6강에 걸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은 비공개 처리를 해놨지만 구독자 인증만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구독자 인증은 당연히 무료고요. 구독자 인증 방법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보내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드리고요. 구독자 인증이 되면 말씀드렸던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와 검색기에 대한 로직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모두는요. 신고가 달성 이후라는 겁니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단타나 장타 모두 쓸데없이 보유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료 배포할 때 모두 받아가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고가 말고는 주식 투자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요. 신고가가 강하다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구독자 인증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검색기에 대한 로직과 강의 영상을 보고 수익 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다시 포스코 DX로 돌아와서 보면요. 결과적으로 포스코 DX뿐만 아니라 포스코 홀딩스도 그렇고 에코프로도 그렇고 사실 미국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주식이 시세가 시작되는 그 시작점은 무조건이에요. 신고가입니다. 신고가. 신고가를 달성한 그 이후부터 시세의 속도가 붙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단기적인 공략을 하기 위해서는요. 무조건 신고가 이후에 해야 됩니다. 자, 포스코 DX도 명확하죠. 신고가, 매물소화 상승, 그리고 매물소화 과정을 충분히 거치죠. 그리고 다시 신고가, 매물소화 또 상승. 그럼 여기서 신고가, 다시 매물소화 또 상승이 나올까요? 그랬을 때는 실적에 대한 확인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실적에 대한 확인을 어떻게 거쳐야 될까요?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성장산업 내에 속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래야 산업 자체가 땡겨 올라가면서 기업들의 실적도 점프하니까. 예를 들어서 자, 그런 겁니다. 자동차 부품주들 있죠. 자동차 부품주들은 마진을 어디서 결정해 주나요? 현대차, 기아차에서 합니다. 그렇죠? 현대차, 기아차에서 실적이 나쁘다. 즉 경기나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실적이 좋지 않아요. 그러면 부품사들은 죽어납니다. 자, 그러면 포스코 DX도 결과적으로는 2차 전지에 대한 지속적인 성장이 포스코 DX로 내려주는 구조가 갖춰져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뭘 확인해야 되나요? 포스코 퓨처엠을 확인해야 된다. 자, 그런데 포스코 퓨처엠이 지금 어때요? 앞으로 2차 전지는 성장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성장한 폭보다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성장할 폭의 일부분을 지금은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반영했다. 물론 기술적으로 다중고점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있지만요. 결과적으로는 포스코 퓨처엠의 실적 확인 과정이 선행되어야 포스코 DX의 추가 시세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하지만 반등은 나온다. 근데 그 중에서 탄력이 가장 좋은 걸 해야겠죠. 그리고 탄력이 좋은 내용을 했을 때는 에코프로의 시세에서 최대한 벗어나 있는 종목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DX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왜? 단기 상승폭이 커서?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나마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 반등 구간에 탄력적으로 움직이면서 다중고점을 형성할 수 있는 종목은 지금 포스코 DX가 가장 강할 수 있다. 하지만 이건 기술적인 움직임에서지 앞으로 가지고 있는 펀더멘털이나 그리고 주가에 대한 밸류에이션 이런 것들 그리고 산업의 성장에 대한 부분을 온전히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기업이 포스코 DX는 아닌 겁니다. 단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에 있다. 왜? 다중고점을 만들어야 되는 조건을 다 갖춰놓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하나 가격이 되겠고요. 그 중에 또 하나는 거래가 되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그 중에 하나인 가격 전략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왜? 거래는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거래와 가격을 붙여놓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뭘 믿게 되는 거냐? 가격을 믿는 것도 아니고 거래를 믿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돈을 믿는 겁니다. 돈, 시장에 들어온 돈, 흔히 얘기하는 뭐 세력들의 평균 단가 이런 거 다 개소리예요. 다 개소리입니다.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건 무조건 포스코 DX의 다중고점 구간은 나오고 다중고점 구간에 필요한 모멘텀은 2차 전지 모멘텀이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왜? 2차 전지에 대한 앞으로의 성장성은 시장에서 충분히 프리미엄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답 나왔죠? 포스코 DX에서 이렇게 다중고점을 형성하면서 30%, 뭐 적게는 20%, 많게는 40%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는 가격 전략입니다. 가격 전략. 그리고 이 가격 전략은요, 잘 들으세요. 보유 전략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고, 보유 전략은 무조건 단기 보유 전략이어야 되는데, 왜 그래요? 주식은 무조건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매물 소화 과정이 이렇게 보면 되게 쉬워 보이죠? 겪어보시면 20%, 30%가 쉽게 빠지고 올라갈 때는 잘 안 올라갑니다.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는 첫 번째 가격, 그리고 두 번째 보유 전략, 그리고 보유 전략은 단기 보유 전략이어야 되고, 이 이유는요, 주식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물론 제가 그 내용을 준비를 해왔는데, 제가 19페이지까지 준비를 해왔습니다. 포스코 DX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인데, 이 내용을요, 제가 그냥 공개된 공간에 누구나 다운받아 갈 수 있게 링크를 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만든 사람의 성의를 생각해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포스코 DX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의 성의는 돈 안 받아요.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포스코 DX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서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료니까 모두 문자 보내세요. 돈 됩니다. 상단의 번호 3입니다.